감사합니다. 장기 렌터카리스 영업팀 조인환 과장입니다. 삼각 반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아반떼 모델의 간단 시승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는 다들 아시다시피 디젤과 가솔린 그리고 LPI 모델로 구분되고요. 가격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첨부하고 있으니 천천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모델은 장기 렌트 출고 차량으로 1.6 디젤 스마트 등급에 옵션은 하이패스와 내비팩 그리고 컴포트 팩이 추가되어 차량 가격은 2,249만 원의 모델입니다. 아반떼 가솔린도 그렇지만 디젤의 판매고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높은 연비와 가성비라는 측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K3 모델과의 비교나 또는 뭐 전문적인 동력적 측면 또는 차량의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고려하진 않았고요. 단지 차량의 단순 시승기를 통해서 구매하시거나 장기 렌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뿐입니다. 상계 모델은 외장 색상은 폴라 화이트고요. 색상은 9가지가 있습니다. 색상표를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차량으로 선택하시면 되시겠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반떼 AD와 신형 아반떼 프론트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잠시 사진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다르죠. 헤드라이트는 투싼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각 반대라는 별명에 응답하듯 삼각 헤드라이트와 삼각형 안개 등까지 특색 있는 디자인 요소를 담고 있죠. 그리고 넓어진 후드의 형상과 그리고 다이나믹한 어떻게 보면 후드의 디자인까지 더해져서 왠지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준중형 세단들을 이렇게 또는 이런 디자인 패턴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듯 그릴의 형태, 캐스케이딩 그릴을 이렇게 항아리 형상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EQ900도 그렇지만 뭐 G90이죠. 전반적으로 현대자동차들의 패밀리 룩은 밀리언셀러 모델들에게는 일정의 디자인 차별화를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태자면 헤드라이트에 대한 설명을 담아보면 LPI 모델 전용으로 되는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 등 그리고 일반의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포지셔닝 기능을 포함한 LED DRL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모델 전용으로 되고 있는 LED 헤드램프를 그림과 같이 구별해 볼 수 있겠죠. 확실히 LED 헤드램프가 예쁩니다. 후면부를 좀 보시죠. 소나타 뉴라이저와 같은 방향으로 디자인 요소를 담고 있죠. 뭐 소형차이지만 담담히 멋진 디자인을 뽐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방 카메라의 포지셔닝이 상대적으로 높죠. 화각이 높은 곳에서 좀 이루어지다 보니 후진 시에 상대적인 사각지대 화각을 좀 더 커버해주는 역할이 커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후면부들은 소나타와 아반떼의 거의 비슷한 디자인 라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간결하게 심플한 느낌을 주기에는 디자인적으로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의 리어 콤비와 LED 리어 콤비가 있는데 차이점은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LED 타입은 프리미엄 모델 전용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드라인을 좀 보실까요? 사이드라인은 크게 변화된 것은 찾을 수가 없죠. 단 휠 형상이 등급에 따라 좀 더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뭐 사진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스타일과 스마트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에서 어떤 휠이 형상이 있는지 지금 보고 계신데 보시는 모델은 스마트 등급의 15인치 휠 형상입니다. 뭐 프리미엄 등급으로 나아갈수록 당연히 예뻐지죠. 사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기존 모델과 차이점을 거의 느끼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좀 보신다면 이렇게 릴리즈 버튼을 누르면 아주 응답성 좋게 오픈이 되며 내부는 지금 보시면 매트와 출고 차량 지급품이 들어가 있죠. 공간 최적은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엔진을 좀 보시죠. 1.6 디젤 모델은 1582cc의 배기량과 136마력 그리고 30.6의 최대 토크를 보여줍니다. 뭐 휘발유와 비교를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가솔린보다는 13마력 정도 높고 최대 토크는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디젤이 높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소음 진동의 수준은 아직 뭐 신차이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개월이나 3년 정도 뭐 지난다고 하면 뭐 소음 진동을 그 그때 당시에 들어보면 아마 디젤 차량의 진정한 소음 진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중형 차량의 연비는 사실 압도적으로 뛰어나죠. 15인치 휠을 장착한 아반떼 디젤의 경우에는 도심 주행은 16.3, 도심이 이렇습니다. 고속 주행은 19.9, 거의 20km 가깝죠. 거의 뭐 연비 깡패라는 별명을 얻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내를 좀 살펴보시죠. 일단은 아반떼 등급에서도 이제는 스마트하게 도어를 오픈할 수가 있네요. 사실 예전부터 적용되긴 했지만 그 응답장이 조금 더 빨라진 것 같긴 합니다. 뭐 실내 마감이나 또는 버튼들의 구성도 거의 평이한 수준이고,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들도 기존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실내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면 핸들 형상이 좀 더 예뻐지죠. 실버의 느낌도 좋고요. 그리고 퍼즐을 넣은 듯한 계기판. 그리고 센터페시아도 일정 질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변속기 레버의 스위치들도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공조기 아랫부분, 사실 그 아반떼가 기존에 보여주었던 버튼 배열도 다르고요. 버튼 방식도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를 줍니다. 하이테크하고요. 오디오를 조금 더 뭐 부가 설명을 해보자면 그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그 기본인 이제 밸류 오디오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내비게이션이 안 되죠. 그리고 8인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꼭 그 옵션표에서 확인하시고 주문하세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뒷좌석 공간을 좀 보실까요? 그 기존과 큰 차이점을 보이진 않고요. 일정의 레그룸을 가지고 있고, 뭐 키가 175인 제가 뒷자리에 앉았을 때 큰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할 때 헤드라이트와 조금의 외관 변경을 하는 것이 일반화된 FL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끼게 하죠. 파워트레인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현대 차량들의 일반의 준중형 차량들은 이제 어느덧 그 안전 사양과 관련된 모든 옵션들은 그 대형 차량, 준대형 차량과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을 함께 보시면 그 후측방 충돌 경고나 뭐 하이빔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에 후방 교차 충돌 경고까지 점점 옵션의 상향 평준화가 전 모델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튜익 스펙이 조금 재밌었는데요.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고객님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옵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튜익스 펫의 경우에는 반려견이나 동물들을 위한 그 튜익스 팩이죠. 카시트와 카펜스들인데 이게 반려견들을 키우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LED 라이팅 팩은 잘 모르겠고요. 컴포트 팩에서 그 온장 컵홀더와 그다음에 썬루프를 선택하지 않은 고객님들이 루프 스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 신형 모델의 총평을 좀 해보자면, 그 드라이빙적 요소들의 장점들은 기존의 모델과 저는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성숙되었고, 그리고 풍부한 옵션들과 고객들에게 가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의 노력이 좀 느껴지긴 했고요. 시승을 하는 그 개인의 생각은, 저의 생각은 고객님과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꼭 그 현대자동차 시승센터에서 한 타임당 2시간씩 무료 시승을 해보시고요. 차량의 이모저모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 현명한 고객님들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내용들은 첨부해 둘 테니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차량은 긴급 출동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림을 띄워봤는데요. 제가 몇 번 사용을 해봤어요. 저희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요청을 해보았는데 늘 신속하고 편리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루 기본 점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현대차 오너분들이라고 하면 뭐 엔진룸과 하부 일반 점검들은 8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더군다나 마이카 스토리 앱을 통해서 차량의 정보를 고객님께서 기입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자동으로 잘
그 담아둔 걸 보시게 되면 그 차량을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아반떼 신형 디젤 모델의 단순 시승기를 마칩니다. 장기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